네, 이제 지금부터는 여태까지 해왔던 반복 변화의 흐름의 컨셉에 문장의 형식을 추가시키겠습니다. 이 문장의 형식은 첫 번째로 제시할 건 A는 B이다. A는 B이다예요. 개념 명칭 정의, 개념 명칭 정의를 제시하는 형식인데 나는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거든. 스타일은 컨텐츠다. 스타일은 컨텐츠다. 즉 스타일 형식은 컨텐츠 내용을 담고 있다. 비유적으로 말해서 지금부터 제시하게 되는 문장의 형식은 그물 같은 거예요. 물고기 잡는 그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망이 그물이 이렇게 있잖아. 물고기 잡기 위한 그물이 이렇게 있잖아. 근데 문장의 형식은 이 그물의 코라고 하죠. 이 격자를 촘촘하게 하는 거예요. 격자를 촘촘하게 해서 잡아내야 될 내용들을 잡아내는 거죠. 오케이? 그 비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 문장의 형식은 그물과 같은 거예요. 물고기를 잡는데 문장의 형식을 통해서 그물의 간격을 촘촘하게 해서 잡아야 될 내용을 다 잡아내기 위한 그것을 문장의 형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첫 단락에서 혼인은 이렇게 시작해. 혼인은 남자 여자 되는 말한다. 이렇게 말한다. 아래쪽에 혼인은 블라블라 형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겠지. 형성하는 일이다. 이게 중요한 과정이다. 이게 다 A는 B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혼인이 그 다음 단락에서 연결점이 되네요. 메인 토픽이죠. 자,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이 있다. 자, 그러면 케이스 3을 예측해야 되겠지. 케이스 3을 예측해야 되겠지. 말하고자 하는 거 모두 제시 차례대로 하면서 실질적 요건은 혼인 의사의 합치이다. A는 B이다. 또 다른 실질적 요건은 연령 혼인 자격에 대한 것이다. A는 B이다. 혼인의 형식적 요건. 그럼 나올 게 나온 거지. 케이스 3에 따라서 혼인신고의 이행이다. 부부로서 법적 효력. 혼인신고 마치면. 그래서 이런 혼인은 자, 그럼 여기서 혼인은 할 때 그냥 막연하게 읽지 말고 어떻게 읽으라고 했어? 이전 단락의 토픽을 다 축적시키라고 했죠. 쌓으라고 했잖아. 최소한 실질적 형식적 요건을 갖는 혼인은 이렇게. 혼인의 성립 요건, 실질 형식이 있는데 그런 혼인은 이렇게 읽어요. 자, 원칙적으로 무효나 취소가 불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무효, 취소 불가능하다. 그럼 역시 또 케이스 3을 예상해야죠. 무효나 취소를 얘기하겠지. 혼인 무효. 그러니까 미주진 기억 나와 있는 거예요. 부분 문제로. 혼인 무효. 다음 다섯 번째 단락에서 혼인 취소. 오케이? 자, 참고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A는 B다 형식은 뭐 정의나 지정으로 차이를 둘 수도 있긴 한데, 즉 정의는 예를 들면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지정은 사람은 동물이다. 이런 건데 좀 어려운 말로 생각하는이라고 하는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의 종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 종의 차이가 있는데 그 종의 차이를 제시해주면 정의라고 하고 그냥 그거 없이 이렇게 서술해주면 지정이라고 하는 말로 쓰인다고 하실. 근데 큰 차이 없어요. 뭐 정의냐 지정이냐 구별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손에서 큰 차이가 없으니까 A는 B를 이다, A는 B를 말한다, A는 B를 일컫는다, A는 B를 뜻한다, A는 B를 의미한다. 그래서 A는 B 형식이라고 이제 포착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A는 B이다라는 형식으로 개념과 명칭과 말하고자 하는 화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은 중요해요. 빠지지 않으니까. 그거 없이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거든요. 자, 다시 이혼은 블라블라블라 제도이다. 자, 혼인 무효 취소는 이전 단락 케이스 3의 특징이겠지. 이전 단락을 묶어주는 구역이니까. 자, 협의상 이혼 해소하는 것이다. 협의상 이혼은 블라블라블라 뭐뭐 하는 것이다. 의미한다, 뜻한다. 거기 이하에 미추진 부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 하면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이다 하면서 계속 A는 B다, A는 B다, A는 B다, A는 B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토지행정, 첫 단락 토지행정 시작하는데 토지행정은 블라블라블라 가리킨다, 의미한다, 뜻한다, 말한다, 개념 명칭 A는 B이다. 모두 토지행정이다. A는 B이다. 토지행정이다. 토지행정, 토지행정 이렇게 메인 토픽 중심하세요. 자, A는 B이다. 개념 명칭 정의, 개념 명칭 정의 되는 구역은 주의해라. 자, 흐름은 어쨌든 베이스다. 흐름은 그물이죠. 형식은 그물을 촘촘하게 짜는 거고. 다시 말할게요. 비유적으로. 자, 흐름은 그물이에요. 흐름은 그물이에요. 그 다음에 형식은 잡는 고기를 더 많게 하기 위해서 촘촘하게 하는 거예요. 자, 메인 토픽 토지행정, 구체적 수단과 밑줄친 기역, 니은이 제시됩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블라블라블라블라 제도이다. N은 B이다. 토지거래 허가제. 자, 그럼 여기서 기역, 니은 나왔으니까 참고로 케이스 3을 예상해야 되겠죠. 모두 제시 차례대로. 모두 제시 차례대로. 다시 세 번째 단락 토지거래 허가제 하면서 내려와서 네 번째 단락에 지가 공시하는 제도 밑줄친 가 부동산 가격 공시. 부동산 가격 공시 토지 행정 구체적 수단일 수 있다. 공시지가는 블라블라블라 말한다, 의미한다. 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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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지가 말한다, 의미한다, 뜻한다. A는 B. 공시지가, 공시지가. 그 다음 단락에서 연결점. 그 다음 단락에서 연결점. 자, 여기에 즉 A 즉 B 반복 변화. 지금은 반복 변화하고 흐름을 결합시키면서 이제 문장의 형식까지 추가시키고 있는데 여러분들 봤다시피 앞선 부분에서 반복 변화가 없는 구역도 있어요. 말했잖아요. 그래서 반복 변화 중요하다. 근데 반복 변화가 없거나 적거나 많거나 없을 때가 가장 문제다. 그래서 반복 변화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흐름이라고 하는 컨셉을 제시한다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흐름이라는 컨셉은 그물과 같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형식이라고 하는 걸 추가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단락 국민 다양한 행정 수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특별공공행정 부른다. A는 B. 특별공공행정 조직은 A는 B. 개념 명칭 메인 토픽. 그 다음 단락 보이지? 자, A는 B 부른다. A는 B 말한다. A는 B 일컫는다. 개념 명칭 정의 특별공공행정 조직 메인 토픽.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밑줄친 기역 부분 문제는 키센텐스 구역에 존재한다. 메인 토픽 새로운 토픽 구역.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다음 단락에서 연결점. 독립된 법인격 공법상 법인 법인격이란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의미한다. 법인격이란 의미하며 법인격이란 의미하며 A는 B 의미한다, 뜻한다, 일컫는다, 말한다. 개념 명칭 정의. 요게 토픽 구역. 자, 공법상 법인 다음에 공법상 법인 다음 단락에 연결점 되는 구역이네요. 자, 특별공공행정 조직은 메인 토픽이었고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에서는 공법상 법인이라고 하면서 개념 명칭 정의한 구역이 있었고 다시 대한변호사협회, 공법상 재단, 한국연구재단, 언론진흥재단, 블라블라 이러한 특별공공행정 조직은 그럼 여기 케이스 3이지. 이전 단락 즉 두 번째 단락에서 밑줄친 기역 부분 이하 공법상 법인 관련되는 특별공공행정 조직은 이렇게 읽어주라는 거죠. 오케이? 다시
자, 흐름의 케이스 이제 3입니다. 흐름의 케이스 3은 묶어주는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전 단락, 두 번째 단락, 미추진 기억,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법인격이 있는데 공법상 법인이고 공법상 법인 중에서는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특별공공행정조직은 기능과 재정구조에 따라 분류, 정부 예산 전적 의존하는가 수익을 창출하는가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다. 분류. 이게 서비스 제공형이다. A는 B. 개념명칭. 감사원, 정부 예산 전적 의존, 서비스 제공. 왼쪽에서 봤던 구절들이죠. 감사원, 정부 예산, 의존, 서비스 제공. 마지막 단락, 이처럼 특별 공공행정 조직은 다양한 형태로 분할. 이처럼 특별한 공공행정 이런 거 절대 막연하게 읽지 마라. 될 수 있으면 가급적으로 최대한 신경 써서 이전 단락의 토픽을 묶어주고 되뇌고 되새기면서 단락을 읽어나가기를 바란다. 이거 케이스 3. 두 번째, 다섯 번째 단락 다 묶어주는 거예요. 이처럼 특별 공공행정 조직은 두 번째 단락 기억나죠? 특별 공공행정 조직. 선거관리감사원, 독립법인, 공법상 법인, 특별행정, 분류, 서비스. 계속 같이 묶으면서 읽어 내려가는 연습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억과 저장 능력이 높아집니다. 첫 단락, 시민 참여, 고전적 민주주의 이론. 시민 참여, 고전적 민주주의 이론. 1, 2단락 연결점, 메인 토픽 중심하세요. 1, 2단락 연결점, 1, 2단락 연결점, 메인 토픽. 그러면 두 번째 단락에서 두 번째 줄에 루소와 밀. 자, 그럼 케이스 3을 예상해라. 말하고자 하는 거 모두 제시. 그다음 차례대로. 루소. 첫 번째 루소부터. 블라블라 참여, 의사, 결정, 참여, 의미. 루소 참여, 의미. 루소 참여는 의미. A는 B. 루소가 말한 참여의 의미. 그다음에 아래쪽 일반 의지. 루소 일반 의지. 참여, 일반 의지, 참여, 의미했다. 이렇게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세 번째 단락에서 한편 밀. 그럼 예상했던 바잖아. 윗단락에서 루소 밀. 모두 제시 차례대로. 루소부터 그다음 밀. 자, 시민 참여, 모든 사람 참여, 루소와 마찬가지로. 그럼 간단하게는 연결점 될 수 있겠지만 위에서 케이스 3이라고 예상해서 그 예상에 맞았다면 얘는 크게 신경 거슬리게 하진 않겠죠. 미래 세 번째 단락 미래 중심해야 되겠지. 미래에 따르면 그러니까 미래는 참여, 교육 효과 중앙단위, 지방 수준에서 더 크다. 네 번째 단락 시민 참여에 대한 루소와 밀. 그럼 케이스 3이지. 이전 단락을 묶어준다. 그럼 두 번째 루소, 세 번째 밀. 루소와 밀 시민 참여에 대한. 루소와 밀이 시민 참여에 대해서 얘기한 게 네 번째 단락에서 토픽 연결점 구역이 되는 거죠. 참여, 시민 참여, 이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참여주의 이론 발전하게 되는데 이론가가 페이트먼과 바버. 그럼 위에서 말했던 루소와 밀처럼 케이스 3이 예상되죠. 페이트먼, 바버 차례대로 얘기해야겠지. 우선 페이트먼부터. 자, 페이트먼에 따르면 블라블라 과정이다. 페이트먼 데이제는 블라블라 과정이다. 데이제는 무엇이다. 개념명칭 정의, 개념명칭 화제. 데이제는 블라블라 과정이다. 바버 데이제에 대해서. 그럼 바버라는 두 번째 예상한 대로죠. 케이스 3 약한 민주주의, 개인 자유와 양립 없다. 바버 강한 민주주의, 바버에 따르면 참여 민주주의 등.
이게 바버가 참여에 대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데이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가 이제 마지막 단락의 토픽이 되겠죠. 네 번째, 다섯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결국은 루소와 밀이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참여주의, 민주주의가 발전했는데 루소와 밀 참여가 키였잖아. 참여. 거기에 대해서 페이트먼과 바버라는 애가 또 뭐라고 얘기했는지, 페이트먼이 말한 데이제는 무엇인지 개념, 이게 중요하겠죠. 이 개념에 대해서 바버가 데이제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게 또 냄새나는 구역이겠죠. 이렇게 해서 텍스트에서 문제로 선택지로 제시되는 구역이 무엇인지를 잡아내는 컨셉이 형식입니다. 좀 더 촘촘하게, 텍스트 촘촘하게 보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